면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장 이게 원론적일 수도 있는데 그게 충분히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당황하지 않는 자세와 그 말에 대한 부드러운 폰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경찰관 업무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외근 등의 경우나 이제 집화나 뭐 이제 형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당황하는 순간에 그 초동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 처리 결과가 좋지 못하면은 우리 경찰은 국민들에게 이제 가장 비판이나 비난을 많이 받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그런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감시를 좀 가장 많이 받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그 당황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말의 부드러움이라고 했었는데 실제 중경에서 고참 교수님들도 이렇게 말을 잘함으로써 그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집화에 가면 정말 상당히 많다고들 해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제가 이제 그 면접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면접을 뽑는 인원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가 너무 고집이 세거나 그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말의 부드러움으로 좀 면접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 경험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저희는 승경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드하고 책임을 지는 강력한 지휘관을 뽑는 게 아니라 잘 따를 수 있는 승경 실무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주셨는데 제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요번에 이제 그 면접에서 개인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을 받았어요. 시장에서의 속림 응대와 경찰에서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준비를 아예 못한 거여서.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이제 답변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무리 짠 거를 굴려도 생각이 나지 않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하게 그 질문의 요지를 아예 이해 못해서 솔직하게 이해 못했다고 했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개인 질문에서는 개인 면접에서는 이해할 만한 질문인데 긴장해서 답변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머리에서 짠 거를 굴리면은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는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면접관님들한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안 주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문을 왔을 때는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면접관님들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일단 당황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학원에서 정말 이제 강사님이랑 이렇게 선생님이랑 잘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황하는 순간에 자신의 습관이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긁는다든지 뭐 손을 떤다든지 발을 떤다든지 뭐 눈동자를 갑자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면은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거든요. 뭐 이런 자세들을 이제 학원이나 이제 선생님께서 좀 잘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압박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경우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런 좀 맞는 답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나 혼자 해결할 공리보다는 그 질문 내용이 상황이 뭐 긴급하지 않다면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상사에게 먼저 조언을 구한다는 답변이 좀 약간 맞는 답변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경찰은 독단적으로 일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을 주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동료한테도 같이 일하기 편한 동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상사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답변이 정말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당황스럽고 말문이 막혀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변이 안 나온다 싶으면 그냥 저는 진솔하게 긴장돼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 면접 끝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질문을 좀 부드럽게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배수 밖에도 합격하는 케이스를 봤냐 뭐 이런 여기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1배수 밖에도 합격하는 케이스를 봤냐 뭐 이런 여기 지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저희 학급이 지금 9학급인데 30명이거든요 총. 근데 저희 학교 중에 저희 학급 중에 30명 중에 9명이 1배수 밖이었어요. 근데 1배수 밖이었는데도 그 9명이 다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대다수가 역전을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에게는 이제 필기 실기가 만약에 끝나고 이제 면접밖에 안 남았으면은 어찌됐건 저희한테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 마지막 기회를 기회가 좀 좁다고 해서 솔직하게 포기할 수 있으신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1.1배나 1.2배인데 만약에 거기서 면접을 포기하고 나 바로 다음 시험 준비할 거야 그러실 분 한 분도 없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단편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30명 중에 9명이면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퍼센테이지가 30%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배에서 밖이어도 합격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스터디를 하는 것이 좋나요? 이거는 그냥 진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하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소수정예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너무 많이 가서 뭐 노량진이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엄청 많은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강사가 한 명이에요. 그러면 개인 코칭이 쉬울까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만약에 여기 가까이 사시는,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여기 와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스터디 그룹이랑 이렇게 배틀을 하시고 싶으면은 그 체력학원에서 만나신 분들 중에서도 또 노량진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랑 이제 다시 뭐 그렇게 스터디를 이렇게 배틀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은 이제 소수정예로 하는 걸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신원조사에서 압박을 받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신원조사가 들어오거든요. 그 정보과에서 연락이 한번 와요. 근데 이제 오는데 저는 이제 압박이라기보다는 압박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 제 친구한테 거기 신원조사 쓸 때 보면은 친한 친구 2명인가 쓰는 그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 전화를 이제 걸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좀 약간 오바를 했거든요. 오바를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좀 오바해서 좀 입을 좀 털어가지고 불의를 보면은 뭐 못 참는 성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냐고 정보과에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좀 창피했죠. 그 사례를 이제 물어보는데 좀 창피했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했었었고, 그리고 플러스로 만약에 여기서 해외 많이 갔다 오신 분 있었었나요? 뭐 이제 3회나 4회 뭐 이 정도로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빛이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 채무관계가 있는 친구를 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정보과에서 이제 언제까지 청산할 건지 좀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청산하는 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빨리 청산하라고 압박하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면접 전에 청산해서 그냥 너가 그 면접에서 불리한 이치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보과에서도.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또 그리고 번외로 한 친구는 기소유예까지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지금 같이 중경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이나 뭐 전과가 있다 그래도 뭐 심한 전과가 아니면은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8번째로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점을 개선했냐고 이렇게 궁금증을 주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하나를 꼽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그 자세와 말의 부드러움, 위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점을 개선했냐고 이렇게 궁금증을 주셨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하나를 꼽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얘기했듯이 그 자세와 말의 부드러움, 위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냥 경찰 면접이 처음이라면 무조건 들으세요. 그냥 무조건 듣는 걸 추천하고, 두 번째라도 만약에 여기서 체벌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도 그때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감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그 강의를 듣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은 자연스레 스터디원도 구해지잖아요. 그 카페에서 구하는 거 솔직히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을 많이 추천합니다. 면접관들의 분위기나 성향인데, 이거는 뭐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면접관들이 있었고 이번 년에도 면접관이 있었는데 집단 면접 한 분 빼고 다 바뀌었었어요. 제 기억상으로. 제 기억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면접에 그 면접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집단 5명 나오고 개인 4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제 5명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싸르르 앉아요. 5명이 앉아가지고 저희가 토의하는 걸 보고 이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점수를 매기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었고요. 일단 집단 같은 경우에 또 한 분이 주도를 하세요. 그분은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저희가 한 30분 정도 봐요, 집단을. 근데 이제 마지막 5분은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면접관이 뭘 물어봐요. 그때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주도하시고, 이제 그분이 친절하게 리드하고, 나머지 2분은 질문을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그냥 바라보셨어요. 아무것도 질문 안 하시고. 그리고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압박이, 저는 개인적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이 훨씬 더 압박이 좀 많이 컸거든요. 왜냐면 혼자 들어가니까 5명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압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개인 면접이 면접관 분들이 좀 되게 좀 냉철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체력 이전 면접 준비나 뭐 체력 이후 면접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주셨는데, 이거는 방법의 차이는 없어요. 방법의 차이는 없는데 좀 강약의 차이로 좀 설명을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둘 다 최선을 다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서 그거 2개를 다 그렇게 처음부터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체력 전에는 일단 체력 시험이 무조건 주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뭐 당연히 면접에 올인해야겠죠. 그거는 뭐 원론적인 얘기니까. 근데 여기서 체력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병행하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면접도 오래 해보고 이게 시간이 많을수록 준비가 잘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스포츠는 10번을 해보고 어떤 스포츠는 100번을 해봤는데 그럼 뭘 더 잘하겠어요? 100번 해본 거를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은 훨씬 더 잘한다는 거는 그건 어째 팩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체력이 좀 약하셨어도 더 노력해서 면접 학원이랑 같이 다니는 걸 훨씬 더 추천을 합니다.
전에 체대준비생이나 뭐 특수부대 나오신 분 없으시죠? 예, 그러면은 체력에 좀 더 근데 줄을 두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사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정말 수시로 나와요. 거의 3명 중에 1명은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상황 질문을 저는 개인 면접 가서 총 5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3개를 상황 질문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자기소개, 3개 상황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 할 말을 해보라 그랬었는데 거기서 항상 수시로 나오는 게 이 상사 비리예요. 상사 비리. 이거는 저는 항상 근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위와 같이 그 비리를 발견한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수증처리 핑땅 친 동료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말했을 때는 여기서 뭐 다른 상사한테 조언을 구한다, 저는 이런 거는 절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남의 비리를 누군가가 조언한다는 것은 결국 그 비리를 그 사람한테 알린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면접관도 공무원 면접관이 있고 이제 사설에서 이렇게 용역을 써서 하는 면접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공무원 면접관이라면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공무원 면접관이라면 서로 시끄러운 생각이 좀 강해서 저는 그 조언을 한다는 거는 이 질문에는 좀 쓰지 않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부업체 면접관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근데 좀 본인이 알아서 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상사가 협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데에서는 좀 강단이 있게 좀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솔직한 말을 좀 하나 정도 섞어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두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좀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고발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조사서 내용이 면접에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면접에서 아무도 묻지 않았었어요. 사전조사서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물어본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건이고 건바이 건이기 때문에 저는 사조서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그리고 사조서 이제 2번을 제가 썼었는데 그 내용은 경찰로서 성공한 인생이란 그게 첫 번째 사조서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본인 인생에서 가장 성공이나 성취했던 경험을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있었고요. 봉사활동 이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이 봉사활동이 고등학교 경험이라면이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주셨는데 이 전제가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아주 적다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은데 성인 이후로 정 쓸 게 없다면 그거라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에 그 봉사활동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거라면은 정말 쓰면 좋죠. 안 쓴 것보다 쓰면 훨씬 좋기 때문에 나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봉사 많이 물어봐요. 분명 면접 준비하시면 저는 뭐 봉사 뭐 희생정신이 뭐 강한 뭐 그런 뻔한 레퍼토리를 조금 하시거든요.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은 봉사나 희생에 관해서 정답은 무조건 물어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합격생 중에 특이한 면접 경험을 갖고 있었던 것. 취미를 물어보거나 또 신원조사서 내용에서도 조금 사적인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미와 특기를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좀 이제 선수 생활을 좀 했었어요. 체육 선수 생활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취미로는 조기축구를 적었었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도 그냥 사소하게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그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급원 중에서는 또 노래를 취미로 썼었는데 그걸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좀 센스 있게 내가 여기서 불러와도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면접관들 좀 크게 웃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뭐 특이한 면접 경험이라는 이런 사소한 질문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게 맞는 것 싶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면접이라는 거는 변수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떤 주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집단 주제를 뭐 300개를 준비해 가든 400개를 준비해 가든 어떤 주제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면접관이 올지도 어떤 성향을 가진 면접관이 올지도 모르고 면접 당시에 그 청 내부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어느 날 어느 순번으로 면접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생각보다 면접 당일날 되게 크게 찾아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목요일날 그러니까 마지막 전날에 마지막 조 마지막 번호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이제 인천 청장님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조 마지막 번호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 면접관들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또 준비하러 가야 돼가지고 저는 다 잘렸어요. 말을 자기소개서부터 잘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합격생분들도 계시지만 뭐 지금 공부하신 분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준비해가지고 합격하시지 않아요. 그 필기 합격까지 오는데 이 시험은 결국에는 필기 붙는다고 합격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리고 그 체벌 경험이 있고 이제 100번을 말해도 또 말하고 싶은데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